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모셨죠. 태양광 발전 전문가 심정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2주 만에 나오셨는데 2주 동안에 상당히 힘이 드셨던 것 같아. 얼굴이 헬쑥해지셨어요. 좀 바빴어요. 예. 이제 공사도 하나 큰 거 하고 있고요. 와. 예. 어디서 하시고 계십니까? 여주 쪽에서 지금 이제 공사 시작해서 예. 거의 지금 현장에서 계속 있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좀 바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이제 바빠지니까 예. 여기저기 하면서 이제 기존에 하던 일들 이거저거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얼굴이 좀 안 좋게 보이셨나 봐요. 바쁘다는 건 이제 좋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요. 안 좋게 또 보이시죠. 얼굴은 그대로인데 눈만 헬스케졌어. 아, 눈만 헬쑥해졌나요? 예. 예. 아니 아무튼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은데도 심 대표님 잘 되는 거 보면 저희는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태양광이 지금 거의 다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은 거지. 예. 실제로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가능하면 이제 그러니까 허가나 이런 것들만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예. 나머지 문제들이야 그냥 순차적으로 풀리는 거니까요. 예. 예. 진행하는 쪽으로 좀 바빠졌으면 저는 이제 더 바빠졌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 저희들 덕분에 더 바빠지실 거예요. 저희 방송 나오시면서 바빠지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경불진 덕도 있죠. 진짜 많죠.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방금 전에도 이제 규제나 이런 예, 얘기했지만 예. 규제보다 더 심한 민간 규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민간 규제? 아, 그 장이차 사건. 위로금. 그 후속 이야기가 또 있었다면서요. 어제인가요? 그 뉴스에 나왔는데 부여였잖아요. 그게 충남. 네. 그렇죠. 부여였는데 또 부여에서 장이차 그때 통행료 가지고 아주 전국이 발칵 뒤집혀지는 큰 이슈였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또 그 부여군에서 또 태양광 발전소 우리 이거 하는데 수천만,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의 도로 이용료를 마을에서 또 징수를 했고요. 3,500만 원이요? 네, 이거를 또 공금 처리하지도 않고 예. 그 마을 간부 몇 명이 또 이렇게 나눠 가진 게 또 발각이 됐어요. 나눠서 뭐 했을까요? 이제 사적으로 이제 술 먹었을까? 위로를 위로를 하신 거죠. 위로치고는 너무 센데요. 3,500만 원이면. 위로주를 마신 거간가요? 예, 그래서 그게 마을 안길 이용료 명목이래요. 예. 그걸로 해서 6명 정도가 챙겼고요. 5명 정도가. 와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이 공갈 협박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갑질이잖아요. 그렇죠. 마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오픈이 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시골 분들 만약에 이 방송을 청취를 하고 계시는 그 마을 이장님들이나 그 관계자들께서는 이게 지금 계속 검찰 수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갈 협박으로 계속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속도 지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나 문화적으로 아니면 이런 인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계속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들은 그렇죠. 아무리 우리 인정이라고 하지만 이건 인정의 범위를 좀 많이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여 같은 경우에 지금 3,500만 원 정도 한다 하는데 다른 지역 제가 알고 있는 지역만 해도 어떤 지역은 1억을 내놔라 예. 1억이요? 2억을 내놔라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또 마을 만약에 군이라고 하면 그 이장단끼리 전부 다 협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단합식으로 해서 네. 아예 그런 식으로 하는 마을도 있어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싸바싸바에서. 사바사바. 그러니까 싸바싸바 많이 쓰는 말인데. 예, 아주 옛날 말 아닌가. 아,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단합식으로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것도 아마 다 함께 이런 건 뭐 특수 공갈인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마을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예, 좀 합의와 뭔가 서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냥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식의 이거는 좀 앞으로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경불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셔야지 돈으로 위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박 PD가 아재 개그 한 방씩 이렇게 날려주면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뭐 이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제가 만에 모네 뭐 이런 거 아재 개그를 했는데 아니 뭐 게시판에 별 반응이 별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네. 게시판 보니까 의외의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번에 유안타 증권에서 예예. 오추일인가? 예, 쌤 오추일. 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박 PD하고 이 PD하고 다 이 청취자분들이 외모를 반대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뭐 너무 애띠다서부터 뭐 아니면 야, 너 의외다라는 반응이 되게 예. 많더라고요. 뭐 예. 멘붕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야, 아니 뭘 저는 이제 기존에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청취자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살짝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얼굴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참고로 이 목소리의 톤과 체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톤이 낮으면은 뚱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나 살쪘다고 놀리는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이 팟캐스트 목소리 보이스만 말고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그래서 뭐 그렇죠. 카메라 같은 거 설치를 해서 아예 이것도 유튜브나 뭐 이렇게 해서 매번 업로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하나의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좋은 소식도 반가운 소식도 하나 전해졌어요. 한국형 소규모 FIT. 예.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지난 월요일날 정부에서 3020 재생에너지 뭐 발표 그런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뭔가가 관계부처의 협의가 아직 덜 됐는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발표가 안 됐는데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나온 업계의 정보들을 좀 모아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반가울 만한 게 한국형 FIT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 FIT가 고정 가격 매입제죠. 이거를 도입을 해서 금액은 아직 안 정해주고 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정 규모 이하 뭐 협동조합 형태는 100kg 뭐 아니면 개인 사업자 같은 형태는 한 30kg 미만 정도 해가지고 태양광 설비를 기존의 RPS 입찰 물량과는 별도로 물량 제한 없이 20년간 정부가 고정으로 사주겠다.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요거 좀 용량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제한적으로 이렇게 FIT 제도가 도입이 돼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가 생겼다는 거는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 지금 정부에서 하는 RPS 제도 같은 경우에는 100kg 미만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 있어요. 가중치 뭐 1.2 보통은 다 1인데 가중치 1.2를 준다거나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 방침은 그거와 상관없이 20년간 정부가 이제 FIT라는 거 고정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정부가 얼마 킬로와트당 얼마에 사주겠다고 아마 이제 고시를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금액으로 20년간 사주는 거니까 소규모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20년 동안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진짜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재테크라기보다는 어쨌든 한 30kg 만약에 협동조합 형태를 개인분들이나 소규모 하시는 분들이 만들기가 힘들 거니까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 한 30kg 정도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에 수입이 제가 볼 때는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재테크라기보다는 그냥 용돈 정도 생각하시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30km 정도면 보통 우리가 필요한 토지 면적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60평 정도? 60평이요? 예, 토지 땅 이제 면적으로 하면은 60평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 면적이면 내 지붕 위에나 내 집 개인주택이라고 하면 지붕 예. 위에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당 같은 데 있잖아요. 아, 그런데 유휴 공간 같은 거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토지에다 할 경우에는 또 그런 뭐 마을에서 얼마 또 이격거리 또 제한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토지 위에다 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은 대부분 마을이고 집단 거주 지역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면 지붕 위에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태양광 올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 땅에다가 하는 것만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니까 이게 좀 왜 이럴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지붕 위에다 올리는 거는 남의 집이니까 그건 철저히 사적 재산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땅에다 하는 거는 왠지 땅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허브 역할을 하는 땅도 있을 것이고 길목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점 잡았다 이거지.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토지에다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이 지자체나 이런 이제 허가권자들은 그게 제일 클 거예요. 난개발 문제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내 지붕 위에 하는 거, 내 마당에 하는 것까지 제재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아파트 옥상 같은데 그런 데 설치하면 어떨까? 얼마 전에 보니까요. 서울에도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그런 단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서울 같은 이제는 경우는. 의무적이에요? 예, 의무적으로 해. 신축 건물에는. 그다음에 지금 뭐 LH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지붕 위에 아파트 그 옥상에 다 태양광 시설이 돼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애초에 질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인한테 그 이득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이제 공동전기 같은 거 있죠.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쓰는 전기 거기에 보통 이 태양광이 다 연결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옥상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주민 동의의 주민 그 아파트 그 동의 주민들의 70% 동의를 받아야지만 위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70%나요? 네, 그러니까 과반 이상 정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사업자가 되거나 아파트 뭐 관리사무소나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70% 동의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다 그 70% 동의하면 사인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아파트에 사시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한 70% 정도의 인감 증명이나 뭐 이런 서류를 다 받아야 돼요. 인감 증명까지 받아야 돼요? 개인이 한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한다 그러면 동의로 이제 뭐 이런 뭐죠? 아파트 선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운영위원회, 뭐 자치위원회 그런 데서 이제 회의를 해서 또 그것도 아마 투표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렇군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건설 단계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렵더라도 이 아파트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하면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FIT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를 낸다면 가능하죠. 그러면 전기료 진짜 싸질 텐데. 전기료가 싸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돼서 소규모 FIT를 적용을 받으면 그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전기를 팔아서 아니죠. 감세가 되는 게 아닌가요? 돈으로 아예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전기를 팔아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수익이 생기는 거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럼 그 수입으로 내가 쓴 전기료를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아파트 하니까 갑자기 좀 엉뚱한 생각이 나는데 혹시 현재 기술로 창문 같은 거를 이렇게 패널로 쓰면서 어느 정도 빛도 들어오고 이런 건 없나요? 그게 이제 BIPV 태양광 발전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창문이 이렇게
스페어글라스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투과를 되면서 창문에서 발전을 하는 태양광 모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군요. 이렇게 커튼형도 있고 예. 햇빛 가림막식으로 해서 왜 오. 블라인드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와.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 비싸요? 비싸고 특히 건물이 일체형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려면 그 건물이 건축 단계부터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아하. 유리 네. 페어글라스나 이런 태양광 발전 모듈이 예. 처음부터 이제 설계가 돼서 장착이 돼야 돼요. 아. 그리고 효율은 일반 우리가 지금 상업용으로 쓰는 태양광 발전 모듈보다 좀 떨어지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보통 18%에서 한 21% 정도 발전 효율을 내는데 예. 그런 BIPV 같은 경우에는 한 15%? 아하. 한 14% 정도 효율이 나죠. 그렇다 해도 이제 뭐 남양 같은 쪽에 창을 그런 패널을 쓰게 되면은 일단 뭐 까다로운 법 규제 이런 거 쉽게 피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뭐 지금 이 PD님 같은 경우도 별도의 패널을 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보다 훨씬 손쉽게 또 집 전기세, 전기료 아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지어지는 신축 건물들 특히 그 한정 같은 경우에 나주로 본사가 옮기면서 신축 건물을 졌는데 지금 박 PD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건물 일체형 그 태양광 발전 설비가 돼 있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여기 여의도에 예. 전경련 요즘에 말 많은 정경련 예, 전경련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그래요? 그 건물 외벽이 다 태양광 패널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쓰는 전기의 한 10% 정도는 지금 그 태양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충당이 되고 있고요. 예. 전경련 회비가 줄어들 거니까 미리 예상해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에도 미국에서 뽑은 무슨 그래요? 건축 무슨 사이트에서 선정이 되기도 했고 그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3,500장 정도 붙은 게 세계 최고로 많이 붙은 이제 혹시 김승현 아저씨가 주창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하나 모듈을 안 썼고요. 그럼요. 다른 회사 모듈을 썼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예요? S사라는 S사. S사요? 예. 국내 회사인가요? 예, 국내 중소기업입니다. 아. S에너지라는 S에너지? 예, 국내 그러니까 삼성 S라고 하니까 삼성 생각하실 건데 예. 삼성이 아니에요.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전혀 별개의 정경련과 관계 없는 뭐 이제 입찰로 들어갔겠죠. 뭐 어쨌든 그렇군요. 의외인데요. 정경련이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봐서는 그게 입찰이 진짜 입찰인지 가짜 입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예, 그 입찰로 들어갔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 일체형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그런 설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친환경 아파트처럼 해서 아마도 이제 아파트 분양이나 이제 신규 아파트들을 질 때 지금 박 PD가 얘기했듯이 그런 이제 태양광 패널을 창문이나 이렇게 다 연구를 해서 이용을 해서 접목을 한 아파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뭐 블라인드나 가림막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킨 건물들이 앞으로는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요즘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보통 유리벽에 뽁뽁이 같은 거 많이 붙이잖아요. 네. 그 뽁뽁이 형태의 태양광 패널 이런 거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물만 뿌려가지고 붙이면 발전될 수 있게. 우리 지금 현행법상은 그런 거를 내가 내 집이나 내 건물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상계 거래를 하는 거,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한전에 그냥 상계 거래하는 거. 네. 지금 이 PD님이 집에서 예. 하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 지금 이런 소규모 FIT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걸 하려면 무조건 사업자를 그렇죠. 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뭔가의 되는군요. 수입을 얻으려면 예.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 PD님 집에도 분명히 용량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식의 패널을 붙여서 한전에서 지금 상계거래에서 요금을 감면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그 패널을 자기가 쓰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이 붙여서 예. 한전에 한 푼도 안 내는 집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었죠. 예. 그러면 그런 집들은 내가 생산을 해서 한전에 계속 공짜로 전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게 상계거래의 이제 단점이죠. 그렇군요. 그런 집은 이제 이웃 주민들한테 전기를 주면 되잖아요. 가끔씩 우리 집에 와서 드라이해.
아니 그것도 지금 법이 상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 생산된 전기를 이웃에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돼 있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또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자유당 쪽에서 이제 아니 맡고 그 있고요. 전기 품앗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입지 규제 철폐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하셨죠? 예, 지금 지자체들이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태양광 사업자들한테 규제는 입지 규제예요. 뭐 민가에서 뭐 500m, 뭐 1km를 떨어져야 된다. 뭐 예. 주요 도로에서 500m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는데 도로에서 떨어져서 하라는 얘기는 결국엔 하지 말란 얘기고. 그렇죠. 민가에서 뭐 500m, 1km를 떨어져라 이러면 아니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 산골짜기나 아니면 저 어디 무슨 뭐 간척지나 뭐 예. 그런 데서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시베리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에 이런 민가와 뭐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을 그 아예 지금 이제 그 위에 상위법인 예.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법에서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이격거리 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조항을 지금 넣으려고 한다는 업계의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예, 예.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이거를 찬성을 하면서도 또 반대는 좀 우려되는 거, 반대라기보다는 우려되는 점은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주민의 동의는 또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위로를 잘해야 되나요? 그 역할이 또 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엔 돌고 도는 얘기거든요. 아하. 결론은 주민들이 또 동의를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생각은 그걸 거예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거는 주민도 사업에 참여시켜라. 아니면 주민한테 뭔가 혜택을 돌아가게끔 만들어줘라.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또 얼마나 저게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예. 라고 일단은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장 요즘에 이 지금 정책들 안 중에서 가장 핫한 거는 절대 농지에도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아마 열릴 것 같아요. 오, 진짜예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특히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농지법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게 엄청난 법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법이에요.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는 농사만 져야 되는 땅이거든요. 예.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염해농지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규제를 푼다는 거는 간척지나 이렇게 돼서 아니면 염전이나를 막아서 농지를 만든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많고 그래서 뭐 벼농사나 다른 농작물 농사가 좀 많이 안 좋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규제로 묶어는 놨는데 예. 거기에서 농사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지를 않으니까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예. 그것들 이제 그런 토지들을 태양광에 한해서는 풀어주겠다. 아하. 그런 지금 개정안이 아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절대 농지는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염해 농지. 제한적이군요. 제한적으로 푸는데 그게 이제 국내 염해 농지 규모가 서산 간척지 등을 포함해서 약 한 4,700만 평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53배 정도. 그렇게 많아요? 꽤 크죠. 예. 그래서 이게 뭐 간척지 뭐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간척지가 11개, 면적으로 따지면은 보통 그러니까 6,436 헥타르인데 제가 헥타르 단위를 잘 몰라서 우리 이제 저 태양광으로 하면 15기가와트 정도를 깔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면적 15기가와트면은 엄청난 땅이거든요. 그렇죠. 전라남도 내에서만 뭐 이제 예. 충남이나 이런 간척지까지 하면 더 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절대 농지 중에서 염해 농지를 이렇게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는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근데 이제 토지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화력 발전이나 뭐 요는 틀리지만 결국에는 정부 주도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전남 예를 들었는데 전남에 이미 태양광을 송전할 수 있는 송전 선로 자체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셨었죠.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예. 송전 선로 자체가 없는데 이런 대규모로 이제 뭐 이렇게 막 뭐 15기가와트 뭐 이 정도면은 이게 거의 엄청난 양이거든요. 거의 원자력 발전소 그렇죠. 규모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정도 규모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 선로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송전을 하겠어요? 그럼 또 이거를 위해서 변전소를 또 만들어야 되고 예. 송전을 하기 위해서 철탑을 또 아이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송전 설탁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밀양 예. 그렇죠. 그 송전 그러니까 결국에 제 생각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재생 에너지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깨끗한 에너지를 내 주변에서 생산을 해서 도시 주변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면 도시 주변에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기는 내 주변에서 깨끗하게 생산해서 쓰는 게 결국에는 재생 에너지의 기본 개념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분산형 전원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서 대규모로 발전을 해서 대규모로 또 송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 지금 밀양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송전 선로를 아무리 지금 이제 한전 입장은 저거더라고요. 지금 일반 우리가 전봇대라고 하는 선로가 삼상 전주가 22,900볼트인데 그거와 154 철탑의 154 킬로볼트의 송전 철탑의 중간 단계인 7만 킬로볼트짜리 이제 송전 철탑을 만들어서 송전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한전의 개념이에요. 예. 그런데 그 7만 킬로볼트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송전탑이지 전봇대라기보다는 송전탑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고압선이 그렇죠. 지나가는 건데 그 지역 주변에는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754 송전탑 그러니까 고압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장이나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사실 7만 킬로볼트 정도면 그렇게 높은 전압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암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미관상 보기가 좋지는 않겠죠. 철탑이 지나가면. 그러니까요. 네. 너무 보기 싫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정부가 얼마를 하겠다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규모로 때려짓는 또 이런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약간 저는 좀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간척지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개인 소유의 땅이라기보다는 이런 무슨 공사나 매립지 공사나 아니면 이거 거의 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민간한테 불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뭐 결국에는 전혀 돈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만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거를 한전이나 그런 데서 만약에 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팔아라 할 때는 또 금방 또 팔 수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관 주도형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대기업이나 이제 한전 특히 이제 한전이 만약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이제 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한전이 이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러니까 뭐 절대 농지 중에서 염해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으나 사업 전반으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태양광 방송 초기에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염전에 설비를 세팅을 할 경우에 그 소금 성분에 의해서 부식이 빨리 올 수 있다. 요걸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염전 특히 염전 같은 경우는 염기 그러니까 칼슘이죠. 염화 칼슘. 이제 염기가 굉장히 높아서 그 태양광 구조물들이 대부분 다 철제입니다. 그러면 철 구조물을 아무리 도금을 잘하고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용융 아연 도금이라고 해서 왜 가로등 같은 거 보면 이제 녹 안 쓸게 하는 그런 도금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용융 아연 도금이 이제 가장 최상위 도금이에요. 이런 쪽에서 보면. 근데 저희가 지금 한 거 보면 거의 그런 도금을 해서 염전에 깔아놔도 한 3년 정도면 부식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3년요? 3년에서 5년. 너무 짧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지만 예, 예. 부식이 발생을 안 할 수가 거의 없고 어허. 그다음에 구조물에서 이제 막 진짜 도금을 엄청 두껍게 해서 좀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전기 기자재에서 그 왜 전선 끝단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식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하.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추가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 발전소 용량을 늘린다고 하면은 뭐 염전에도 뭐 하는 거는 어차피 염전이 지금 움직이는 염전이 아니고 대부분 지금 하는 거는 폐염전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제 염전에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그런 점을 좀 그때 유념을 좀 하셔야 된다. 그 뭐 제조사나 시공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염분이 많은 땅 위에 예. 하시는 거는 또 그만큼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드렸죠. 강의계 샛별로 떠오르고 계신다. 그 얘기가 맞잖아요. 또 강의를 하고 오셨다면서. 아니, 샛별은 혹시 파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건대 부동산 대학원에서 예. 한 그냥 뭐 정식 강의는 아니었고요. 그냥 예. 스팟으로. 부동산 대학원이면 대학원생들 앞에서요? 예예. 진짜 엘리트들 앞에서 했군요. 아유 그냥 정보 전달 차원에서 그냥 한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스팟으로 그냥 현장에 있는 그런 실무적인 얘기들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러니까 아직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태양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부동산 대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추천을 해서 그 교수님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스팟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도 당연히 저희 경불진 애청자시겠죠? 예,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역시.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 이제 분양형 태양광 발전소. 아하. 부동산 대학원이니까. 예, 이제 토지 분양에 대해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네. 지난 방송 했던 거 그대로 써먹었군요. 그것도 좀 있고, 맞아요. 그 비슷한 얘기들도 네. 했고, 예. 추가로 이제 그 요즘에, 그날 이제 한 거는 신문에 그런 얘기들 이제 분양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예. 네. 근데 보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그런 분양 광고들을 왜 하는지, 그다음에 신문에 그렇게 광고를 주기적으로 낼 정도면 뭔가 수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요즘에는 분양 광고가 토지 분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세팅을 해놓고 예. 그게 절대 불변의 가치처럼 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분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 아하.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 이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이 대학원에서 듣는 수준의 강의를 이렇게 자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대학원생들이면 거의 준 전문가급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면 기발한 질문들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근데 다들 놀랍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게 태양광 분양 시장은 이제 아파트 시장하고 똑같다. 예. 라는 게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하는 분들이 너무나 태양광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에는 태양광 시장이라는 게 땅 장사처럼 돼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굉장히 쉽고 결국에는 태양광 사업은 토지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뭐 이용을 하든 결국엔 토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매입 같은 거가 선행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대학원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하. 이거에 대해서. 예. 대부분 땅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아파트나 예.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도도 굉장히 빠르시고 예.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학과 입장에서도 이제는 아파트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안 와요. 앞으로는 분양이다. 그러면 분양과 관련된 거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태양광도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은 단독주택 또 고급 단독주택 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타운에 대한 분양 이런 것도 강의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요번 한 번만 강의하시는 건 아니실 것 같아요. 다음 강의는 또 언제 하시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아직 없고요. 일단은 지금 일하는 거를 위주로 이제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건국대에서 불렀으면 다른 대학에도 비슷한 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도 계속 줄줄이 부를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뭐
불러주시면 가서 이제 얘기는 하지만 뭐 예. 아, 강의료가 마음에 들어야지 간다. 뭐 지금 뭐 강의료 받고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불러만 주면 공짜라도 하겠다. 그쵸, 어우, 아직은 예. 전화가 새도 하겠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래요. 지금 이런 우리나라 이런 산업,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이나 정책이 바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거든요. 예. 뭐 누구의 이득을 따져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정부 정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은 목표 달성형 쪽으로 가고 있어서 예. 그런 거를 좀 꾸고 싶은 게 제가 초기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약간의 힘이 된다면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하고 바꾸는 쪽에 힘이 될 수 있으면 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일환에서 예. 이런 강의나 뭐 이런 뭐 강연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강의료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은요, 태양광 발전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 하면 심 대표님 바로 연락 드리면 됩니다. 뭐 강의료도 안 받고 와가지고 열심히 강의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리고 뒤풀이 때 고기 사주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저희가 했던 얘기가 맞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강의계의 새별, 이젠 해성 아니면 태양 뭐 이런 얘기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돗자리 깔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뭐 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대학원 강의 수준의 아주 퀄리티 높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건가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마을 안길 이용료 명목이래요. 뭐 예. 그걸로 해서 뭐 6명 정도가 챙겼고요. 5명 정도가. 와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이 공갈 협박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갑질이잖아요. 그렇죠. 마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오픈이 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시골 분들 만약에 이 방송을 청취를 하고 계시는 그 마을 이장님들이나 그 관계자들께서는 이게 지금 계속 검찰 수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갈 협박으로 계속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속도 지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나 문화적으로 아니면 이런 인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계속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들은 그렇죠. 아무리 뭐 우리 인정이라고 하지만 이건 인정의 범위를 좀 많이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여 같은 경우에 지금 3,500만 원 정도 한다 하는데 다른 지역 제가 알고 있는 지역만 해도 어떤 지역은 뭐 1억을 내놔라 뭐 예. 1억이요? 2억을 내놔라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또 마을 만약에 군이라고 하면 그 이장단끼리 전부 다 협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단합식으로 해서 네. 아예 그런 식으로 하는 마을도 있어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싸바싸바에서. 싸바싸바. 그러니까 싸바싸바 많이 쓰는 말인데. 예. 아주 옛날 말 아닌가?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단합식으로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아마 다 함께 이런 건 뭐 특수 공갈인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마을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예, 좀 합의와 뭔가 서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냥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식의 이거는 좀 앞으로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경불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셔야지 돈으로 위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박 PD가 아재 개그 한 방씩 이렇게 날려주면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뭐 이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제가 만에 모네 뭐 이런 거 아재 개그를 했는데 아니 뭐 게시판에 별 반응이 별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네. 게시판 보니까 의외의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번에 유안타 증권에서 예예. 오추일인가? 예, 샘 오추일. 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박 PD하고 이 PD하고 다 이 청취자분들이 외모를 반대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뭐 너무 애띠다서부터 뭐 아니면 야, 너 의외다라는 반응이 되게 예. 많더라고요. 뭐 예. 멘붕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야, 아니 저는 이제 기존에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청취자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예. 저희가 살짝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얼굴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참고로 이 목소리의 톤과 체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톤이 낮으면은 뚱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또 나 살쪘다고 놀리는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이 팟캐스트 목소리 보이스만 말고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그래서 뭐 그렇죠. 카메라 같은 거 설치를 해서 아예 이것도 유튜브나 뭐 이렇게 해서 매번 업로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하나의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좋은 소식도 반가운 소식도 하나 전해졌어요. 예. 한국형 소규모 FIT. 예.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지난 월요일 날 정부에서 3020 재생에너지 뭐 발표 그런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뭔가가 관계부처의 협의가 아직 덜 됐는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발표가 안 됐는데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나온 업계의 정보들을 좀 모아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반가울 만한 게 한국형 FIT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 FIT가 고정 가격 매입제죠. 이거를 도입을 해서 금액은 아직 안 정해주고 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정 규모 이하 뭐 협동조합 형태는 100kg 뭐 아니면 개인 사업자 같은 형태는 한 30kg 미만 정도 해가지고 태양광 설비를 기존의 RPS 입찰 물량과는 별도로 물량 제한 없이 20년간 정부가 고정으로 사주겠다. 오,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요거 좀 용량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제한적으로 이렇게 FIT 제도가 도입이 돼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가 생겼다는 거는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 지금 정부에서 하는 RPS 제도 같은 경우에는 100kg 미만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 있어요. 가중치 뭐 1.2 보통은 다 1인데 가중치 1.2를 준다거나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 방침은 그거와 상관없이 20년간 정부가 이제 FIT라는 거 고정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정부가 얼마 킬로와트당 얼마에 사주겠다고 아마 이제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모셨죠. 태양광 발전 전문가 심정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2주 만에 나오셨는데 2주 동안에 상당히 힘이 드셨던 것 같아. 얼굴이 헬쑥해지셨어요. 좀 바빴어요. 뭐 이제 공사도 하나 큰 거 하고 있고요. 와. 어디서 하시고 계십니까? 여주 쪽에서 지금 이제 공사 시작해서 거의 지금 뭐
현장에서 계속 있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좀 바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이제 바빠지니까 예. 뭐 여기저기 하면서 이제 기존에 하던 일들 뭐 이거저거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얼굴이 좀 안 좋게 보이셨나 봐요. 뭐 바쁘다는 건 이제 좋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요. 안 좋게 또 보이시. 얼굴은 그대로인데 눈만 헬스케졌어. 아, 눈만 헬스케졌나요? 예. 아니 아무튼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란 얘기가 많은데도 심 대표님 잘 되는 거 보면 저희는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태양광이 지금 거의 다 뭐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은 거지. 예. 실제로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가능하면 이제 그러니까 허가나 이런 것들만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네. 나머지 문제들이야 뭐 그냥 순차적으로 풀리는 거니까요. 예. 뭐 진행하는 쪽으로 좀 바빠졌으면 저는 이제 더 바빠졌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 저희들 덕분에 더 바빠지실 거예요. 저희 방송 나오시면서 바빠지신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경불진 덕도 있죠. 뭐 진짜 많죠.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방금 전에도 이제 규제나 뭐 이런 예, 얘기했지만 예. 규제보다 더 심한 민간 규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민간 규제? 아, 그 장이차 사건. 위로금. 그 후속 이야기가 또 있었다면서요. 어제인가요? 그 뉴스에 나왔는데 부여였잖아요. 그게 충남. 네. 그렇죠. 부여였는데 또 부여에서 장이차 그때 통행료 가지고 아주 전국이 발칵 뒤집혀지는 큰 이슈였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또 그 부여군에서 또 태양광 발전소 우리 이거 하는데 수천만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의 도로 이용료를 마을에서 또 징수를 했고요. 3,500만 원이요? 예, 이거를 또 공금 처리하지도 않고 예. 그 마을 간부 몇 명이 또 이렇게 나눠 가진 게 또 발각이 됐어요. 나눠서 뭐 했을까요? 이제 뭐 사적으로 이제 술 먹었을까? 위로를 위로를 하신 거죠. 위로치고는 너무 센데요. 3,500만 원이면. 위로주를 마신 거. 입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애초에 질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인한테 그 이득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이제 공동전기 같은 거 있죠.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쓰는 전기 거기에 보통 이 태양광이 다 연결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옥상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주민 동의의 그 아파트 그 동의 주민들의 70% 동의를 받아야지만 위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70%나요? 네, 그러니까 과반 이상 정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 그렇죠. 하나가 사업자가 되거나 아파트 뭐 관리사무소나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70% 동의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다 그 70% 동의하면 사인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아파트에 사시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한 70% 정도의 인감 증명이나 뭐 이런 서류를 다 받아야 돼요. 아, 인감 증명까지 받아야 돼요? 개인이 한다 그러면 아하.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한다 그러면 동의로 이제 뭐 이런 뭐죠 아파트 선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운영위원회, 뭐 자치위원회 그런 데서 이제 회의를 해서 또 그것도 아마 투표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렇군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건설 단계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렵더라도 이 아파트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하면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FIT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를 낸다면 사업자를 낸다면 가능하죠. 그러면 전기료 진짜 싸질 텐데. 전기료가 싸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돼서 소규모 FIT를 적용을 받으면 그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전기를 팔아서 아니죠. 감세가 되는 게 아닌가요? 돈으로 아예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전기를 팔아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수익이 생기는 거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럼 그 수입으로 내가 쓴 전기료를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유 그렇게 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아파트 하니까 갑자기 좀 엉뚱한 생각이 나는데 혹시 현재 기술로 창문 같은 거를 이렇게 패널로 쓰면서 어느 정도 빛도 들어오고 이런 건 없나요? 그게 이제 BIPV 태양광 발전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창문이 이렇게
스퀘어글라스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투과를 되면서 창문에서 발전을 하는 태양광 모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군요. 이렇게 커튼형도 있고 예. 햇빛 가림막식으로 해서 왜 오. 블라인드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와.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 비싸요? 비싸고 특히 건물이 일체형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려면 고시를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그 금액으로 20년간 사주는 거니까 어허. 소규모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20년 동안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진짜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재테크라기보다는 어쨌든 한 30km 만약에 협동조합 형태를 개인분들이나 소규모 하시는 분들이 만들기가 힘들 거니까 예.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 한 30km 정도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에 수입이 제가 볼 때는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재테크라기보다는 그냥 용돈 정도 생각하시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30km 정도면 보통 우리가 필요한 토지 면적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60평 정도? 60평이요? 예, 토지 땅 이제 면적으로 파면은 60평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 면적이면 내 지붕 위에나 내 집 개인주택이라고 하면 지붕 예. 위에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당 같은 데 있잖아요. 아. 그런데 유휴 공간 같은 거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토지에다 할 경우에는 또 그런 뭐 마을에서 얼마 또 이격거리 또 제한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토지 위에다 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은 대부분 마을이고 집단 거주 지역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면 지붕 위에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태양광 올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 땅에다가 하는 것만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니까 이게 좀 왜 이럴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지붕 위에다 올리는 거는 남의 집이니까 그건 철저히 사적 재산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땅에다 하는 거는 왠지 땅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허브 역할을 하는 땅도 있을 것이고 길목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점 잡았다 이거지.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토지에다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이 지자체나 이런 이제 허가권자들은 그게 제일 클 거예요. 난개발 문제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내 지붕 위에 하는 거, 내 마당에 하는 것까지 제재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아파트 옥상 같은데 예. 그런 데 설치하면 어떨까? 얼마 전에 보니까요. 서울에도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그런 단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서울 같은 이제는 경우는. 의무적이에요? 예, 의무적으로 해. 신축 건물에는. 그다음에 지금 뭐 LH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지붕 위에 아파트 그 옥상에 다 태양광 시설이 돼 있어요.